네, 빈티지 오디오와 음악을 사랑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지난번 1편, 2편에 이어서 3편인데요. 음악 재생 매체 히스토리에서 LP, CD, MP3 등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내용도 모두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1편에서 하고 2편에서 이제 그 축음기부터 해서요. 그걸 아날로그 레코더 SP 시대, LP 시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부터 이제 끝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세트 테이프이 아날로그 매체로서 또 탄생이 되는데요. 1962년도에 필립스사에서 이제 개발이 됐고요. 마그네틱 테이프라고도 하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그리고 장점으로는 휴대하기가 편하고 녹음하고 이제 편집하기가 편합니다. 편집은 이 이제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고 또 옮기고 붙인 다음에 다시 또 리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녹음을 아티스트가 스튜디오에서 할 때 이 녹음하기가 참 편했던 게 이 마그네틱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이렇게 손바닥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앞면, 뒷면 토탈에서 한 8곡에서 10곡 정도가 수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런 휴대하기가 편해서 LP보다는 더 이제 많이 또 대중화가 됐는데, 이런 그 워크맨이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또 워크맨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하면서 이어폰으로 또는 헤드폰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 대중화가 많이 됐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카세트 테이프이 탄생을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디지털 매체가 탄생합니다. CD라는 디지털 매체가 탄생하는데요. 필립스와 소니사에서 디지털 매체를 연구해서 80년대 후반에 탄생합니다. 자, 80년대 후반에 디지털 미디어인 이 컴팩트 디스크가 출현하는데요. CD라고 합니다.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그런 신호를 저장을 했는데, 이 디지털은 CD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런 비트와 44.1kHz라는 이런 주파수대를 사용을 해서 디지털 사양을 적용하여 0과 1이라는 이 숫자로 조합을 해서 이제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이 CD 표면에 심어서 코팅을 딱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CD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작기 때문에, 소형이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처럼 휴대하기가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가면서 듣기도 참 편했던 그런 장비로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많이 이용했던 그런 매체가 바로 CD 플레이어가 되고요. LP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LP를 또 많이 좋아하셨고,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 CD, 이 세 개의 매체가 굉장히 많이 또 공존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CD라는 매체가 탄생됐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MP3라는 그런 음악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발달로 음악 파일이 탄생을 합니다. MP3 파일 외에도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고 조금 더 용량이 큰 웨이브 파일도 있었고요. 이런 MP3 파일은 다운로드를 그때 했었고요. 불법 다운로드가 그때 굉장히 많았었죠. 그 다음에 이 MP3 파일이라든가 웨이브 파일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MP3 파일을 막 복제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 복제로 인해서 이제 CD와 LP, 이런 카세트, 이런 음반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어서 많은 그런 음반 가게가 폐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3 음악을 컴퓨터 집에서 이렇게 재생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 CD 플레이어 휴대하는 것처럼 휴대용 MP3 플레이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애플에서 나온 이런 아이팟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브에서 나온 그런 MP3 플레이어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팟 이런 MP3 플레이어 안에다가 MP3 파일을 저장해서 이제 이어폰으로 또는 헤드폰으로 듣고 그런 시절이 이제 왔었죠. 그 다음에 MP3 이후에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2010년대 이후에 음원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유료화되면서 멜론이라든가 벅스라든가 이런 음원 사이트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됩니다. MP3를 다운받기보다는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듣는 거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음반 전체보다는 어떤 싱글 개념으로 시장이 아주 변경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또 SNS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음악들이 이제 글로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K-팝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변 확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하면서 이제 너무 디지털화적인 느낌을 조금 더 반감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LP 레코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요. 또 LP 레코드 판매량도 점점점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까지 LP 레코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LP판과 이런 CD 음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싱글이 아닌 그 아티스트가 그 하나의 그런 앨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품으로서 어떤 앨범 개념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LP판이라든가 CD 음반을 위주로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이런 앨범 같은 CD나 LP판은 이런 앨범으로서의 참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내부의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주가가 누가 참여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소장용으로는 참 LP판이라든가 CD판 음반이 아주 유용한 그런 매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빈티지 오디오 관련된 자료들 한번 제가 준비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